쓴 글을, 과거의 글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글을 보면 다 허접해요. 심지어 한 달 전에 쓴 것도 허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전에 쓴 글은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허접해 보이는 것은 그 사이에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그건 글로 확인밖에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야,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발전했구나. 내 안목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장했을 때 사람은요. 내가 좀 더 매일 나아지고 발전하고 변화할 때 사는 게 활기가 차고 내일이 기대되고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매번 강의에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작은 한마디라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한 강의 오늘 또 하고, 예를 들어 강의를 하루에 3개 한다 그러면 하루에 3번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권태로워해요.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말을 추가하려고 하죠. 그 추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추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거예요. 응? 오늘 안 쓰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썼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내 생각이 만들어졌건 기억이 났건 어떤 느낌이 들었건 아니면 내 어떤 의견이 생겼건 우리가 썼다는 것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메모를 할 때는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했을 때 메모를 하죠. 근데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가 변하거나 더해지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죽은 몸이에요. 아니 실제로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어제 없었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몸은 변해요. 단 1시간도 몸이 변하지 않고 있는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변하고 하는 게 몸이죠. 그럼 몸과 같은 우리의 정신,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정신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해. 쓰지를 안 하면서 사는 게 재미없대. 사는 게 뭐 이래? 뭐 이렇죠. 똑같은데 내일도 똑같을 건데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 권태로운 거야. 매일매일 일상이 매일 똑같은 거에 반복이야. 내가 어제와 내가 계속 같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성장할 때다. 내가 탁월해질 때다. 발전할 때다. 그것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아요.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3번째 느끼는 것은 이런 성장의 기쁨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 이런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 3가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글을 써서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글이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글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내 존재를 더 이렇게 저걸 하고 싶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돈도 생기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써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그냥 글을 씀으로써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라는 거죠. 이게 글쓰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뭐 글쓰기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제가 쭉 이제 글을 쓰면서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써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됐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쓸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요. 우리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써야 될 때 그때 글감을 찾아요. 그때 비로소 뭘 쓰지?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을 막 뒤지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 가서 막 검색을 하고, 글을 써야 될 때 글감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봐야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왜 글감을 그때 찾아요? 공부는 평소에 해뒀다가 시험을 보는 것이고, 글감은 평소에 찾아놨다가 글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듯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막 글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가 어려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쓸말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그 쓸말을 써야 될 때 찾으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찾아놔야 돼요. 그걸 써놔야 돼. 그래서 앞서 얘기해서 제가 어디에 매일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글을 쓰기 위한 준비인 거죠. 글감은 평소에 만들어 놔라.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으면서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거,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써놓고 어떻게 글을 잘 써요? 그런 욕심만 부려요. 당연히 그런 분들 글쓰기 어려워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누군가가 쓰라고 할 때, 글을 써야 할 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냐? 쓰고 싶은 때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은 때 쓰세요. 이게 누군가가 쓰라고 그러고 써야 할 때는 내가 이 글쓰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야. 누군가가 정해줘요. 언제까지, 분량은 어떻게, 이런 주제로. 그걸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주제도 정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때, 쓰고 싶은 분량만큼 그냥 써요. 그런 글쓰기는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글쓰기로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써뒀다가 누가 쓰라고 그러면 써둔 거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쓰라고 한 게 있어요. 찾아서 써. 그걸 많이 써놓으면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선택할 수 있으면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써둔 게 있으면 누가 쓰라고 하기를 기다려요. 누가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쓰려고 그래. 써둔 게 아까워서.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글쓰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때 써뒀다가 써야 할 때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사람은 써야 될 글의 분량이 정해져 있구나, 같구나.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써야 될 때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쓰고 싶은 때 쓰는 사람이구나. 쓰고 싶을 때 썼던 걸 또 써야 될 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만들어 놨다가 쓰느냐, 요때 쓰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저같이 글쓰기가 이제 많이 써보니까 재밌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취미로 재밌게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놔요. 그러다 누가 요리를 하라고 그러면 잡아놓은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라고 그럴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아니, 그럴 때 기분이 좋겠어요? 뭔 또 요리야? 응? 짜증도 나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행위가 재밌을 수가 없죠. 글쓰기가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왜 저런 방법을 쓰냐 하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정리된 생각을 글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글로 쏟아내요. 다 쏟아내. 쏟아내놓고 눈으로 글을 보면서 정리를 해요.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글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게 가능해진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생겨서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원고지에 글을 쓸 때는 정리해서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첫 줄부터 쭉 써야 돼요. 뒤에 가다가 정리를 해놓고 쓰지 않으면 뒤에 가다가 앞에 쓴 게 틀렸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쏟아내면 돼요. 다 쏟아내놓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걸 앞으로, 문장을 앞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런 생각해봐요. 집 짓는 설계도를 다 그려요.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는 일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쏟아내놓고 그 재료를 보면서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일은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고, 그죠? 다 쏟아내놓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일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내놓고 재료들을 보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쓴다는 것은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줄부터 써요. 그리고 개요를 짜고 써요. 저는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쏟아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낱말 퍼즐 맞출 때 왼쪽 6칸부터 꼭 맞추라는 법 없잖아요. 그냥 아는 단어부터 칸을 채우기 시작하면 모르는 단어의 칸도 채워지고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져요. 일단은 칸을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가로 세로 이거 칸을 좀 채워놓으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부터 속도가 붙고 칸이 쉽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놓고, 그러니까 쏟아낸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 기억나는 거, 쓸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쓰기 전에 먼저 말을 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말해보고 쓰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써야 돼. 그러면은 누구한테가 그 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번 먼저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산책을 하면서 중얼중얼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거 쓸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글을 쓰려고 앉아 있어요. 말해보면 알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을 막 길어 올려요.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도 돼요. 우리 엄마들 그 애들을 막 잔소리를 해요. 막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 말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해요. 그 첫째, 둘째, 셋째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정리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을 해보시라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누가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상사가 잠깐 와보래요.
이제 글을 갖다 줬는데 와보래. 그래서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이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으면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요, 말이 하기도 쉽고 전달력도 훨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해보고 글을 쓰는 게 읽는 사람에게도 일단 말을 해보고 정리된 걸 쓰면, 그러니까 말로 자기 생각을 한번 번역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면 그 글은 읽기도 편해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읽거든요. 술술 잘 읽혀요. 말하듯이 쓰면. 그래서 쓰기 전에 꼭 한번 먼저 말해보셔라.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을 한꺼번에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써야 되는 부담을 느끼면서 은연중에 그 일필휘지를 해야 된다. 글을 시작해서 끝까지 써야 된다. 이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두려워. 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씩 여러 번 쓰면 돼요.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시고 다른 일 하시다가 또 돌아와서 또 추가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또 그 일필휘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어떤 한 문장이 떠올라도 이 한 문장을 안 써요. 이걸 좀 더 정리해가지고 더 분량을 늘리고 정리를 해서 써야 되겠다. 또 기다리면 뭐 해안이 떠올지 몰라. 뭔가 좋은 생각이 날지 몰라. 이런 생각으로 글쓰기를 미뤄요. 근데 그냥 있는 만큼, 지금 있는 만큼 써야 되겠다고 맘먹는 사람은 해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한 줄이 생각났을 때 가서 한 줄을 쓰면 절대 한 줄로 안 끝나요. 거기에 한두 줄은 더 붙여요. 글이 글을 불러와요. 여러분 아마 한 줄 딱 쓰면은 원래는 한 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썼는데 하나가 더 생각나요. 이상하게. 그게 글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난 만큼만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생각이 한 줄밖에 없어도 그게 두 줄, 세 줄이 돼요. 두 줄, 세 줄이 되면 왠지 어떤 가능성이 보여요. 야, 이거 내가 쓸 수 있겠는데? 여기다 좀 더 붙이면은,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떤 약간의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신감이 붙어요. 나중에 정리 쭉 해가고 써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걱정만 하고 있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라도 하나를 딱 쓰면은 다음에 여기다 더 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더 추가할 말이면 또 와가지고 보태는 거야. 더 보탤 게 없으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굳이 한꺼번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는요,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 와서 도크에서 그걸 조립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문단, 단락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한 문단을 쓴다는 생각으로 짧은 글을 쓰자. 긴 글을 쓰기 어렵잖아요. 짧은 거 하나만 쓰자. 3줄, 4줄만 쓰자. 그 생각으로 쓰고 나중에 그 덩어리들을 여러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걸 조립을 하세요. 요걸 제일 앞으로 보내면 좋겠구나. 뒤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눴어요. 여러 번에 나눠 쓰는 거에서 장점은요, 내가 글을 쓰지 않을 때도 뇌는 글을 써요. 착수를 해놓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그 글과 관련된 생각이 나요. 이게 뇌는 그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착수만 해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더 숙성이 돼요. 일필휘지를 할 때는 빨리 쓰는 건 좋은데 숙성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발효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일을 할 때 발효가, 예를 들어 책을 3권을 읽는다. 한 권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책 읽고 그 다음 책 읽는 방법도 있죠. 완전히 끝내고 나서 읽는 방법.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이게요, 훨씬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읽는데 그런 숙성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이게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앞에 쓴 거 좀 볼 거 아니에요. 앞에 뭐 썼는지. 그 앞에 쓴 걸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그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걸 발견하게 되냐면 쓸 때는 내가 당사자였어.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독자가 된 거예요. 낯선 시선을 갖추게 된 거야. 그때는 보여요. 쓸 때는 안 보여. 쓸 때 보였으면 그렇게 안 썼겠죠.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돌아와서 보면 이거 이상한데? 어젯밤에 쓴 것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상한 게 보여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 쓰셔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100점 맞을 욕심에서 출발하지 말고 빵점에서 출발해서 더하기식 글을 써라.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이 OMR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풀어서 답이 나오면 이게 3번이 답이다. 그러면 3번에 마킹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막 수학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사지선다에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마킹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2점 된 거예요. 2번을 풀었는데 또 못해. 마킹을 못해.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6점.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면 멘붕이 돼요. OMR 카드는 백지야. 이게 글쓰기하고 똑같아요. 백지의 공포예요. OMR 카드를 만약에 찍어가지고 다 채워보세요. 딱 채워보면 이거 사지선다형이니까 25점은 맞겠는데? 확률적으로. 운 좋으면 50점이 될지도 몰라?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냥 내지 않죠. 다시 시험지에 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풀만한 걸 찾는 거죠. 찾았어. 풀으니까 답이 3번이야. 다시 답안지에 가봤어. 가봤더니 2번에 마킹이 돼 있는 거야. 야, 그걸 고쳐야죠. 그 고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플러스 2점. 또 하나 고치면 플러스 4점. 점점 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는 처음에 쓰는 게 허접하면 허접할수록 더 큰 기쁨을 느껴요. 고치는 즐거움, 틀린 걸 막 발견하는 즐거움, 내 글이 점점 개선되어가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덧셈식 글을 쓰세요. 허접한 걸 쓰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해밍웨이와 똑같이 해밍웨이도 자기 초고는 걸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를 쓰고 허밍웨이는 대신에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고쳤어요. 그 글이 점점 좋아지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글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잘 쓰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삶이 그래요.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경험도 하고 많이 읽고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사실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네, 삶이 글이라는 말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